해드릴 논문은 Physically Compatible 3D Object Modeling from a Single Image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제 재밌는 점이 뉴립스 2024 스팟라이트 논문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자 목록 중에 이제 유명하신 카이밍 허 이분도 계신 게 조금 재밌는 점이었습니다. 아직도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이런 3D 제너레이션을 했을 때 피지컬리 피지컬 프로퍼티를 이제 반영하지 못해서 이제 왼쪽처럼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쉬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 목표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쓰이지만, 이제 그런 싱글 뷰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들은 아직 그 물리학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생성된 결과가 이제 매우 언스테이블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이제 지오메트리 자체는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지오메트리는 external force라는 것과, 한마디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external force 외압은 중력이 있겠죠. 항상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material property, 한마디로 이 물체가 어떠한 그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게 하는 구성되는 재질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금속은 훨씬 더 무겁고 단단할 거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잘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런 매테리얼적인 재질적 특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레스트 쉐입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반 그 아무런 외압이 없을 때, 외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이 3D 메쉬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 한마디로 아무런 변형이 없는 그런 레스트 상태, 휴식 상태의 기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거를 이제 어,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세 개가 모두 더 수직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메소드들은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모두 다 리지드하거나 아니면 네글렉트, 이제 외압을 반대 내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이제 3D 제너레이션을 보통 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 자체는 그러한 방금 말씀드렸던 컷 어트리뷰트 특성들을 이제 잘 디컴포즈, 잘 분배 쪼개서 이제 그러한 물리적인 오브젝트를 리컨스트럭션 함에 있어서 이제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3D 프린팅 같이 이 3D 제너레이션을 생성해서 그대로 뽑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예시로 보여주는 게 이제 피직 다이나미컬 시뮬레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져와서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프로블럼 디피니션 자체는 인풋으로는 이제 싱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을 보정한다고 했으니까 싱글 이미지가 하나 주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메쉬가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 이러한 다양한 기존의 그 싱글 이미지 투 3D 리컨스트럭션 모델들을 가져와서 결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예시로는 이러한 원더 3D부터 해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LGM도 있고, 네, 이러한 모델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3D 메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뷰를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서 크게 봐야 할 점은 이 왼쪽 파트인데요. 그래서 미리 정의된 뭔가
기계적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적 재질적 특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부분은 제가 파헤치지는 못했고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부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나 그런 밀도와 관련된 그런 것들에 조금 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이제 처음에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잠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한마디로 이 파라미터들은 업데이트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이런 기계적 특성과 외부 힘, 저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중력이죠. 그래서 중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스태틱 그 스태틱한 지오메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이 메쉬 인풋 메쉬를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해서 정적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매칭 로스랑 스테이빌리티 로스 한마디로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걸 위해서 목표 이미지 여기 인풋 이미지가 처음에 그 인풋으로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이제 일치하게끔 약간 변형을 시키고 그리고 안정성의 기준 또한 충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적 평형 상태에서 물리적 객체가 공간적으로 변하는 변형을 설명하는 여기 컬러 히트맵을 또 사용해서 이런 정적 기하 스태틱 지오메트리의 그 스트레스 분포를 시각화하는데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늘리거나 줄일 때 하는 걸 스트레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늘어나 있는지 아니면 응축돼 있는지를 어, 평, 나타내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오른쪽 부분은 사실 메소드적인 것과는 크게 어, 관련이라고 하면은 없는 것 같고 거기보다는 왼쪽이 조금 더 많이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노테이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볼류메트릭 메쉬를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보통 그 이미지 to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결과물을 보면 그 서페이스 메쉬라고 해서 안이 채워지지 않은 메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볼륨메트릭 메쉬를 사용하면 조금 더 이제 디포메이션 변형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일부러 볼륨메트릭 메쉬로 변형 후 사용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제 그 벌티스 점점들의 3D 포지션을 나타내서 n개의 벌티스가 있으면 3 곱하기 n개만큼 이제 정의가 되고 t는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은 페이스로 정의는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커넥티비티라는 걸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커넥티비티는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제 총 개수 요소 엘레먼트의 총 개수를 g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k가 이제 그 버티스가 얼마나 있는지 버티스에 해당되는 엘리멘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k라고 해서 이제 n by k로 정의가 되는 이제 커넥티비티 정보를 가지면 이게 볼륨메트릭 메쉬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서 앞서서 그 보여드렸던 피규어에서 여기서 레스트 쉐입 한마디로 유휴 상태의 메쉬를 또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대문자 x 하고 언더바 레스트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인풋 이미지 한마디로 여기서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인풋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3D 모델이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선 X 스태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뉴턴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물리학과 연관이 많은 그런 논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이러한 인터널 포스와 익스터널 포스가 이제 평형을 이룬다. 한마디로 정적 평형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이퀘이션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인터널 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형되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가해지는 힘,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메카니컬 메테리얼 프로퍼티로 기계학적 이제 재질적 특성, 그래서 뭐 물체의 스티프니스나 뭐 딱딱한 정도나 아니면 그런 걸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벌티스 포지션 정보들로 이렇게 인터널 포스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포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비티가 중력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타가 이제 기계학적 그 재질적 특성이라고 말씀해 드렸고, 외압 이제 중력이 주어졌을 때 이제 목표 자체는 그 이제 스테이블한 메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하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쉬를 한마디로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자체는 이 x 레스트와 x 스태틱에 대해서 이러한 로스를 정의를 해서 이제 이것을 최소화하도록 이제 최적화를 하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압과 내압이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도록 하는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스에서 살펴봐야 할 게 이 엑스 스태틱 관련된, 한마디로 이미지에 관련된 거는 이제 이미지와 그 얼마나 그 변형을 해야 될 타겟과의 일치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이미지를 따라가게끔 그 메쉬를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요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레귤러라이저 텀은 정규화 텀은 이제 얼마나 이 레스트 쉐입, 한마디로 이니 쉐입 초기 메쉬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정규화를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특성이 고려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풋 이미지의 지오메트리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엑스 스태틱이 인풋 이미지에 관련된 그 3D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잘 따라가도록 이제 메쉬의 지오메트리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으로 걸려 있었던 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토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러짐이라는 건데, 한마디로 쓰러지지 않게 이제 올곧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고려하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X 레스트 대문자와 X 스태틱 이 두 개 최적화하는 변수가 이제 상호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게 이제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자체가 객체가 이제 정적인 평형을 유지하도록 보장을 하고 이제 물리적 어, 호환성을 달성하는데 조금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적용하면 3D 물리적 객체가 중력과 같은 외부 힘에 조금 엄격하게 부합하게 되고 시스템이 고유한 물리적 제약을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3D 메쉬, 처음에 초기 인인 메쉬에 대해서 이 포지션 정보들을 최적화 변수로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레스트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제 물리적인 유효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고 하면은 이제 메시가 그냥 포지션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어 약간 튀어 그
볼륨 메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볼륨 메쉬의 내부의 점이 바깥으로 튀어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되게 강렬한 스파이크 같은 게 메쉬에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엘리멘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내부 요소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자 엑스레스트를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한마디로 이거를 번역해 봤더니 소성 변형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성 변형의 결과로 취급을 해서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 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디서 처음 시작됐냐라고 하면은 엄청 오래된 논문에서 시작되긴 했는데 1987년에 이제 The Physics of Plastic Deformation이라는 그 인터내이션 저널 오브 플라스티시티라는 저널에 실린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시작이 됐고, 그거를 이제 활용한 논문 중 하나가 이제 작년 그 시그래프에서 이제 승인된 이 모델링 오브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나토미 for using plastic strains, 이러한 논문에서도 이런 게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레스트 쉐입이 있고, 이거를 바로 3D 벌티스 포지션을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오퍼레이션 최적화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스파이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변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를 넣는 방법을 여기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조금 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1987년 논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액세스가 구매를 해야만 이제 접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본 후에 이제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은 가해지는 힘에 의해서 물체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과정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은 이제 아래와 같은 물체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금속, 그리고 흙, 돌, 콘크리트 이런 거에서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형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은, 하나가 이제 슬립이고 하나는 트위닝인데, 여기 오른쪽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면 슬립은 금속에서의 변형의 좀 주요 메커니즘으로, 이제 슬립 평면이라고 알려진 다양한 그런 결정학적인 평면을 따라서 이제 결정 블록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겹쳐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의 일부는 이제 트위닝 되지 않은 나머지 격자의 방향과 관련된 방향이 이제 대칭적으로 명확하게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약간 슬립되면서 끊긴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에는 이러한 종류가 있다라고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논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러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이 엑스레스트, 한마디로 3D 쉐입의 그 벌티스 포지션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을 좀 임플리시트리하게 파라메터라이즈를 해서 이제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필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FP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필드를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각 지점에 적용되는 3x3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횡렬의 집합이고 이제 그 어, 디멘션 자체는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D by K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서는 9C가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면요 이제 3x3 행렬을 일렬로 펴서 이제 G 한마디로 그 커넥티비티에 바로 적용할 그 곱해서 이제 행렬 연산으로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init은 그냥 처음에 x rest의 초기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파이는 이제 fp랑 x init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x rest의 계산 방법을 파이라고 네,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파라메터라이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저자는 이제 트랜스레이션에 인베리언트 하다 한마디로 SO3 인베리언트 하다 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결로 이제 이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불변성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X 이닛 한마디로 벌티스 포지션의 공간적 위치가 변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제 논 인버전 한마디로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벌티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반전되는 것을 이제 그러한 리퀘어먼트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싱귤러 밸류 특이값 그 디포메이션 필드의 특이값을 이제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그러한 비반전 요구사항을 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본식이 가장 위의 식이고 방금 이제 파라메터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식을 이렇게 중간식인데 이거를 두 개를 잘 그 교체를 해서 식에 적용하면은 이제 이쪽 부분 x rest가 이제 phi fp x init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L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한마디로 정규화 텀은 여기서 이제 보통은 어떤 걸 쓰냐면은 이제 디포메이션 쪽에서 바이 하모닉 에너지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걸 스무스니스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메쉬가 그 해당 부분에서 조금 잘 펴져 있느냐 부드럽느냐를 또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L이라고 하는 게 라플라시안 행렬인데 이게 라플라시안 행렬은 또 9z by 9z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모든 한마디로 모든 그 페이스 커넥티비티 정보에 대해서 9 by 9 행렬에 대해서 3 by 3 행렬을 일자로 늘여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볼륨메트릭 메쉬의 그 엘리먼트의 그 커넥티비티를 캡슐화하는 이제 라플라시안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필드를 곱한 행렬 연산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곱한 값에서 이제 이거를 네,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엘투놈을 취하는 걸로 이제 정기화 텀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최적화식을 바꾼 부분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푸냐고 할 때 이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식들이 이제 논리니어 오브젝트와 논리니어 하드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접근 방식은 이제 로스 항에 그냥 컨스트레인트 부분이었던 부분을 그냥 추가 로스로 넣어서 이제 오브젝티브 목표 펑션에 직접 통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이제 제약 조건을 불완전하게 만족시켜서 물리적인 호환성을 좀 보장하는 근본적인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제 채택한 방식은 이제 목적 그 변수 f에 대한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 펑션이었던 이제 j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이제 센시티브 어널라이시스라는 또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implicit differentiation 디퍼런시에이션 기법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implicit 미분, 내재적 미분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접근 방법이 최적화 변수의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하는데 그 이유 자체는 그 그레디언트 기울기가 FP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어려운 제약 하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고려하도록 보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 나온 텀이 있는데 F넷은 한번 그 넷포스라고 해서 저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알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인테리어 폴스는 보통 이제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향한다면 인테리어 폴스는 그거에 어, 대응하는 반작용 쪽으로 방향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mplicit differentiation based optimization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계속 이 FP를 변형시켜 그 옵티마이즈 시켜주면서 이 지오메트리를 업데이트, 디포메이션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평가 방법도 질문 드릴게요. 네, 질문 좀 할게요. 네네네, 요 페이지에서 제가 앞부분에서 놓쳐가지고 계속 놓친 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끝내 못 찾아가지고요. 네네, 그 그림에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네, 실제적으로 레스트 쉐이프에서 물리 어떤 물리 엔진 가지고 조작해서 나온 이미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따로 물리 엔진을 통해서 정의된 건 아니고 이러한 메테리얼적인 특성은 그냥 저자가 임의로 어떤 물체는 어떤 걸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질적 특성을 정하는 것도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런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논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가져오게 되면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인풋 자체는 원래 정의된 대로라면 이 인풋 이미지가 있고 이 인풋 이미지를 그 싱글 뷰 투 3D 리컨스트럭션 모델, 3D 제너레이션 모델을 써서 나온 이 레스트 쉐입 지오메트리 한마디로 3D 메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는 그냥 메쉬의 재질적 특성과 외압인 중력은 그냥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약간 최적화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물리 엔진 그런 건 없고 버텍스마다 질량이 들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중력 가속도를 넣어가지고 뭔가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인 건려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음. 그래 아까 3x3 F가 3x3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정확히는 FQ 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필드라는 게 3 x 3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벌티스 정점에 대해서 모든 게 3 x 3으로 정의된 거라서 이제 어디 있었지? 네네. 원했던 답을 방금 말해주셨어요. 네네네네. 버텍스마다 3x3 매트리스인 네네네. 거죠. 그래서 총 9G로 디멘션이 구성됩니다. G가 이제 그 벌티스를 일자로 폈던 거보다는 네. 커넥티비티 정보로 정의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3x3이면 로테이션만 들어갈 텐데 네네네네. 그 T 이동하는 트랜슬레이션 그런 텀에 대해서는 이용한 건 없고요. 음, 그게 디포메이션에서 쓰이는 거는 약간
다를 수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쓰인다고 말씀드렸던 이 라플라시안 행렬 여기 나왔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도 이제 모든 페이스 벌텍스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 x 3을 일자로 핀 형태로 해서 9G by 9G로 이제 디멘션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그냥 변한 행렬 쪽에 속했던 것 같기는 해요. G라는 게 G는 중력 아, 가속도 말한 거예요? 뭐예요? G입니다. G. G? 네, 여기서 노테이션을 G로 쓰더라고요. 네.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냥 그 각 지점에 적용되는 3 by 3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행렬들의 집합이 지금 FP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못 따라갔습니다. 라플라시아 나오자마자. 네. 저 부분은 사실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네. 네, 많이 부족할 것 좀 같아서 살짝 그렇네요. 엄청 네.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네. 다시 매트릭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매트릭도 신기한 식으로 이제 측정을 했는데 하나가 이제 우리 화면 멈췄어요. 아, 그런가요? 지금도 멈춰 있나요? 네, 지금 17페이지 멈춰 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보이실까요? 21페이지. 네, 네, 이동합니다. 네네네.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얼마나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가 많은지에 대해서 개수를 세는데 이게 객체의 구조적인 이제 무결성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이제 그런 피지컬한 오브젝트는 떠 있거나 이제 연결되지 않은 구조를 가지지 않아야 하고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연결된 구성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통짜 메시가 나오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 스트레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스트레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모든 물체의 모든 사면체 한마디로 테트라이드랄 이제 부분에 대해서 평균 폰 미제스 스트레스를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것까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이 매트릭 자체가 물리적 변형의 정도를 이제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외부 상호작용 하에서 평균 스트레스, 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얇은 구조물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높을수록 안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센트 오브 스탠데빌리티는 이제 스탠딩 가능성 비율인데 물체가 중력하에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이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칭 로스는 이제 아까 이미지와 메시가 같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중력을 가한 후 객체의 렌더링된 이미지와 입력된 대상 이미지 사이에 이제 에런 로스를 계산을 해서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원하는 모양에서 이제 물리적 객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racture rate는 이제 번역하면은 골절률이라고 나오던데 이제 미리 정의된 스트레스 스레시홀드 임계값을 초과해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사면체 그 테트라헤드랄 엘레먼트의 어, 수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매트릭을 퀀티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에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험 셋업 관련해서는
어, 옵자버스 데이터셋에서 이제 100개의 메쉬를 이제 잘 선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자체는 신기하게도 GPU를 사용하지 않고 CPU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9세대니까 그래도 꽤 좋은 거라고 예상이 되고 16코어니까 또 그렇게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CPU를 사용해서 실행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평균 런타임은 이제 8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소타 이미지 투 3D 제너레이션 모델들 이렇게 5개를 가져와서 이벨류에이션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리절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테트 스피어라고 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았을 때 이제 가장 좋았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제 3D 제너레이션 툴을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디포메이션을 진행하기 전과 후가 가장 큰 게 어떻게 보면은 원더 3D였던 거고 민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스탠더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LGM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왔지만 가장 높았던 것도 이제 테트스피어였고 이미지 로스 관련해서도 테트스피어가 가장 높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테트스피어를 아무래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거기 위에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일단은 평가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퀄리테이티브하게 보면은 이게 인풋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냥 스태틱 상태로 냅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주어질 거고 그래서 이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레스트 포즈가 이렇게 되고 스태틱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약간 신기하게도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조금 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이미지의 레스트가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 기본이 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전에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누워지게 되는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닥 케이스에서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여줬던 게 그 중력에 따라서 이 메터리얼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을 아까 저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냥 하드 컨스트레인트처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부드러운지 얼마나 스티프한지에 따라서 중력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보여준 게 아까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사용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올려졌을 때 막 꽃이 꺾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타나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을 불 때 이런 식으로 물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자들이 직접 3D 프린팅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쉬 이미지로 만든 메쉬를 기반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와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 3D 프린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논문에서 목표로 했던 바를 실제로 달성하는 것까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얼마나 유사한지도 인풋 이미지가 옵티마이제이션 했을 때 훨씬 더 약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